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암수살인 제작 보고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김현석 씨, 주지훈 씨 그리고 김태균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세 분의 등장만으로도 강렬함이 느껴지는데 우리 김현석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을 맞이하는 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암수살인에서 김형민 형사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준 씨. 네, 안녕하세요. 암수살인에서 강태호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암수살인 연출을 맡은 김태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암수살인.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저 제목을 처음 들을 때부터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암수살인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봤었거든요. 우리 감독님께 여쭐게요. 암수살인 제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암수살이라면 좀 낯서실 텐데 저도 이 영화 준비하면 처음 개념을 알게 됐어요. 실제 그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살인사건,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신고가 됐다거나 사체가 발견이 됐다거나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없었던 유령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저희 영화는 제목 그대로 암수살인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한국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루는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한국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뤄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아마 이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표현이 아닐까. 김윤석 씨. 네. 이 정말 그동안에 화면을 장악하는 강렬한 개성과 존재감으로 김윤석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은 분들한테 절로 나오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암수살인 어떤 점이 끌리셨나요? 네, 일단 무엇보다 이게 이제 실화 소재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장르적인 과장됨보다는 굉장한 밀도와 리얼리티를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그게 깔려 있는데 그게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일단 그것이 제일 먼저 깔렸었고 또 무엇보다 제가 형사 역할을 몇 번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김형민 형사의 모습이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형민의 모습이 김윤석 씨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형사의 모습. 자, 그리고 올여름 극장가가 참 뜨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곳에 한 중심에 있었던 아마 이분 덕분에 더 뜨거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신과 함께 공작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주지훈 씨. 네. 잘못했네. 안 그래도 더운데, 예. 오늘 의상도, 예. 아직까지 그쪽에서, 예. 자, 주지훈 씨, 암수살인 시나리오 처음 읽고 어떠셨나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실화라는 점이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보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근데 그게 잘 읽히지도 않고 정말 이게 실화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화가 주는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흡입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실화가 주는 이야기의 힘과 탄탄한 시나리오의 힘, 거기에 이게 진짜 실화일 수 있나라는 궁금증까지. 좋습니다. 자, 이야기의 힘이 느껴지는 작품 암수살인.
이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하고 기존 범죄 장르와는 굉장히 새로운 또 다른 영화의 재미를 선사할 것 같은 느낌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껴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암수살인의 형사와 살인범 두 캐릭터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범의 자백을 믿고 암수살인을 쫓는 유일한 형사 형님 스틸 주시죠. 김윤석 씨의 표정. 자, 강렬합니다. 특히 밑에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요. 살인범의 자백을 듣고 사건 추적을 계속하는 형사의 진영이 나타나는 표정과 누굽니까 당신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당신 원한이라도 풀어줄 것 아닙니까? 라는 지금 대사가 죄송합니다. 진지한 영화인데 마지막 스틸에서 이 대사가 사실 굉장히 강렬한 여운을 안겨주는데요. 지금 스틸을 좀 볼게요. 스틸과 키워드 형사 끝판왕이라고 나옵니다. 김현석 씨. 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형사 역할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형사의 역할이다. 드디어 끝판왕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분의 그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진짜 우리나라 영화에서 형사의 모습 중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범인을 초점을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초점을 놓고 사건을 풀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암수 사건의 특징인데 그 모습이 아마도 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될 목표 지점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범인을 초점으로 놨느냐, 피해자를 초점으로 놨느냐는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그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사실 범죄물에서는 범인만을 추격하는 형사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들 봤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르고 그걸 또 주준 씨가 옆에서 보셨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윤석 씨가 맡은 형사의 모습. 선배님, 제가 처음에 아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선배님이 이미 캐스팅이 돼 계셨어요. 네. 근데 어떤 후배 배우로서 어릴 때부터 정말 선배님과 연기를 한번 같이 꼭 한번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진심으로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함께 해봤더니 정말 큰 어떤 거목 같은 버팀목이 돼주셨어요. 또 이제 부산 사투리도 나오고 하는데 워낙에 그 능통하시니까 그쵸. 그런 디테일도 되게 많이 잡아주시고 현장에서 선배님과 마주하면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긴장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절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거목이라면 뭐 그야말로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주고 믿음을 주는 건데 그런 존재였군요. 아,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지금 거목의 웃음을, 거목의 미소를 보고 계십니다. 김현석 씨, 이 살인범의 자백을 듣고 수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 실제로도 그럴 거고 영화상에도 그럴 텐데 그래서 차무린자를 새긴 겁니까? 지금 키워드 보면 차무린이 있거든요. 차무린을 얼마나 새기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영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추격자를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그 지영민을 하정우 씨가 맡은 지영민을 엄중호가 추격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역할에서는 형사가 아니었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는 범인을 추격하는 게 아니에요. 범인은 이미 잡혀 있고 피해자를 추격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예, 있을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 워낙 저한테 낸 이 퍼즐 퀴즈들 중에서 이게 진실과 거짓이 막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찾아가 봐도 또 거짓이었고 또 이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건 진실이었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진짜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상대할 수 없는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죠. 왜 자꾸 걔 말에 혓바닥에서 놀아나느냐. 허황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미 체포가 돼 있고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애를 왜 자꾸 만나서 그러느냐. 심지어 뭐 원하는 것까지 요구까지 다 들어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참을인자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차분인자가 있을만하죠. 네. 그야말로 형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집념과 끈기를 다 보여주는 형민의 모습을 이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분의 캐릭터 스틸 한번 만나볼까요? 주지훈 씨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감옥 안에서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 태호 스틸 주시죠. 강렬합니다. 자, 눈빛을 좀 봐주시죠, 여러분. 주지훈 씨가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그동안도 멋진 연기 많이 보여주셨지만 정말 강렬한데요. 지금 마지막 대사를 보면요,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라고 지금 나옵니다. 참을 임자를 새기게 하는 분이 바로 주지훈 씨군요. 주지훈 씨, 이 역할 사실 저희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태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던 거는 뭐랄까요? 아까 성우님 말씀하신 형사 역할이 어떤 아주 바람직한 형사 역할이라면 아주 바람직한 나쁜 놈이에요. 두 분 다 바람직하긴 하네요. 예. 나쁜 놈의 전혀 전혀 뭐 정도 없고 뭐 그런 인의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되게 뻔뻔하잖아요. 본인이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추가로 그 대범하게도 형사를 불러서 자기의 나머지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을 막 밝혀가면서 두뇌 싸움을 벌리고 그러는 이유 자체가 모든 것이 자기의 이득을 위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 뭐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뭐 워낙에 뭐 좋은 배우들과 저희 감독님 도움 많이 받아서 일단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 김은석 씨 대사에도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투리라는 장벽이 되게 컸어요. 좀 열심히 하면 조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부산 말이 외국어더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불규칙이에요. 규칙이 없이. 그래서 그거를 촬영 전에 한 몇 달 정도를 거의 매일 저희 곽혜택 감독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제작자로서. 예. 곽혜택 감독님한테 사투리도 매일 만나고 또 따로 연습도 하고 현장에서도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와서 리허설을 뭐 1시간 정도를 또 따로 하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을 근데 그런 사투리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얘기와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저질렀던 사건들 그리고 감독님이랑 곽혜택 감독님이 어떤 작가로서 분석한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 제가 뭐를 만들어내려고 했기보다는 많이 듣고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자연스럽게 사투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키워드에 보면 노메이크업과 사투리가 있어요. 이게 또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노메이크업에 사투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하는 역할이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티브이신 김은석 씨가 봤을 때 어떠셨나요? 우리 주지훈 씨의 사투리. 네, 저 100점 만점을 주고 싶어요. 그게 경상도 사투리가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가장 어려운 사투리라고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봄처럼 달려들어서 온몸으로 그냥 다 던졌어요. 그래서 아침에서 오자마자 계속 그렇게 또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그 범인이 이를테면 뭐 형사 역할이나 이런 역할이 좀 논리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횡설수설에 가까울 정도로 콘트라스트가 아주 막 현란한 이런 말을 계속 쓰는데 그걸 사투리로 다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도 정말 굉장한 몰입을 보여줬어요. 네, 지훈 씨가. 그 진짜 주지훈 씨 저는 사실 예고편을 보고 검색창에 주지훈 고향을 쳐봤어요. 진짜 혹시 경상도 출신인가 해서 근데 서울 장신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네, 서울 토백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우리가 왜 사투리 하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강렬하고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네 시어머니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암수살인 개봉하고 나면 왠지 뭔가 이슈가
이슈가 될 만한 주지훈 씨의 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좋죠. 저희 그렇게 된다는 거는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게 재생산된다는 거니까 관객분들에게 참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몇 명 왔어? 그러면 총 17명입니다. 사람들이 다 술을 그렇게 셀 수 있게끔.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첫 촬영 삭발이 키워드로 보이는데요. 첫 촬영 삭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의 자백에 의해서 플래시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차별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계산하기로는 어떤 되게 중요하잖아요, 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시대의 머리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 보통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잘라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스타일과 그 상황에 맞는 걸 정하고 첫 촬영장을 갔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보니 무언가 느낌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애초에 삭발을 하긴 했었어요. 삭발을 하기로 하긴 했었는데 그 타이밍이 좀 당겨진 거죠. 근데 그러면서 첫 촬영의 긴장감과 또 어떤 사투리의 부담감과 처음 이제 마주하는 스태프들과 첫 촬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되게. 근데 그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뭐 상의해서 한 2시간여 정도를 상의를 마친 끝에 이제 그 분장차에서 다 그 룩과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첫 촬영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됐었죠. 예. 그야말로 삭발 투어 오늘 첫날, 감독님 그날 기억나시죠?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사실 주배우한테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근데 저희가 이 프리 때 아무리 피팅을 하고 머릿속에 그림들을 만들고 스타일을 잡아나가는데 사실 그날 현장에서 그 저희가 계산했던 어떤 룩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서 되게 제가 좀 당황을 했고 솔직하게 그것을 오픈했어요. 사실 강태호가 이 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강태호의 강렬한 캐릭터가 사실 첫 카메라에 봤을 때 별로 와닿지 않아서 지훈 씨하고 촬영 감독과 주변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그 삭발을 좀 더 이 시기적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먼저 좀 감행을 해보자 이런 되게 어찌 보면 리스크가 있는 배우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수 있는데 흔쾌히 동의해주고 그리고 삭발을 통해서 현장에 딱 나타났는데 태우다. 이건 태호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계산했던 태호가 아니라 실제 태호가 딱 현장에 나타난 느낌. 그래서 주배우한테 미안하고 그날이 너무 감사했던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이제 감독님까지 우리 주지훈 씨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김윤석과 주지훈 이 두 분 형사와 살인범 캐릭터로 이제 만나서 지금 스틸과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우분들의 새로운 모습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쯤에서 암수살인의 그 치열했던 촬영 현장을 볼 수 있는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게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승리할지 아니면 이 영화가 승리할지 한번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승리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자, 7개의 단서를 가지고 사건 파일을 열어본 아주 흥미로운 영상, 제작 영상 만나봤습니다. 그야말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 범죄 실화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셨는데 감독님, 2010년, 이 암수살인은 2010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범죄 실화극이잖아요. 그래서 취재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2012년 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형사와 감옥에 복역 중인 살인범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살인범은 한 형사에게 자신이 11건의 또 다른 살인에 있으니 밝혀보라고 형사에게 도발하고 있고, 형사는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야지만 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려운 수사에 봉착해 있고, 굉장히 정말 아이러니가 컸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스핑크스 앞에선 오디푸스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부산으로 바로 무작정 취재를 내려갔습니다. 실제 형사님께 돌직구로 찾아뵙고 형사님의 그 진정성을 영화로 담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형사님을 그 모든 일상 속의 삶부터 동료들의 어떤 형사에 대한 어떤 평가들부터 형사님이 데리고 있는 정보원들까지 만나고 정보원들 사실 범죄꾼들이 많은데 그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형사는 누구일까? 이 살인범 누구일까? 그렇게 많은 취재를 통해서 트리트먼트를 썼고 시나리오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부단히 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작 보고회를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네, 이 감독님이 오랜 시간 동안 흘린 땀이 영화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촬영도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산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김윤석 씨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주 가는 데라서. 워낙 가능하시는데 이 그 자갈치 시장에서 첫 촬영 시작하실 때 어떠셨어요? 네, 지금 뭐 자갈치 시장이 굉장히 붐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제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장소였는데 또 자갈치 시장이 주는 아주 정말 생동감은 아주 신선한 생선들 뭐 해산물 냄새부터 해서 사람들. 예, 뭐 거의 또 거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의 모습까지 그 장면이 비 오는 장면이었죠. 이제 무엇보다 비가 오면 이제 이게 각양각색의 우산들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그걸 막 너무 예쁘기도 한데 또 그게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우산이 예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왜냐면 그 우산이 너무 많이 가리니까 찍고 싶은 장면들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장면. 예, 얼음 공장도 옆에 있고 얼음 떨어지는 소리. 또 NG가 나오면 다시 찍어야 되고. 네, 오랜만에 아주 보는 자갈치 시장이랑 생생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현장에 살아있는 소리들이 모두 다 들어가지만 또 이제 촬영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주지훈 씨가 모기 어택이 엄청났다는 제가 제보를 얻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되게 맛있는 피예요. 모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피여가지고 네, 모기를 엄청나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세트보다 그 오픈 세트라고 해서 실제 있는 건물이나 실제 장소에서 세팅을 해서 찍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런 범죄 현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뭐 하수도 근처라든가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모기 부패 날이죠. 제가 오는 날은. 모기 부패라며? 예. 모기가 그날은 상을 치르는 그런 날이었군요. 주지훈 씨는 최근에 진짜 통풍부터 시작해서 모기 어택 지금 다양한 단어를 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주지훈 씨 팬한테 들었는데 이번 촬영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다고 맞습니까? 촬영 중간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죄송하네요. 자꾸 저의 지병을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위가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이게 촬영이 쌓이면서 밤새는 거 많고 근데 이제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심했나 봐요. 그래서 또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 갔다가 어린 거 맞고 또 현장 가서 왜냐면 또 그것도 어떻게 캔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허가를 받아서 찍어야 되기 톨게이트를 해서 때문에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촬영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들 좀 기다려 주셨어요. 조금 늦어져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야말로 진짜 굉장히 진지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또 위경련까지 일어난 건데 사실 주지훈 씨가 지난번 공작에서 촬영하다가 담이 왔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정정을 하셨잖아요. 그 담은 생각해보니 암수살인에서 온 거다. 이제 공작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정정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접견 테이블이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이 테이블이 항상 저한테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도 있고 밀도 높게 항상 김용민 형사와 마주해서 짧지 않은 굉장히 긴 대화와 굉장히 긴 심리전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자세들이 당연히 연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다리를 한번 우연히 꼬게 되면 이게 테이블 여기 딱 걸려요. 그래서 그 긴 촬영을 이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불편해. 담이 막 와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또 측만증이 있는데 척추측만도 있어요? 제가 미안한데 성한대가 어디예요? 별로 지금 없습니다. 폭풍에 척추측만의 위경련에 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김윤석 씨 지금 이번 촬영하면서 암수살인 하면서 위경련에 담 왔는데 뭐 오신 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건강하시다라는 네, 얘기. 김선규 씨도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성규 씨도 응급실에 갔다고요? 그 뭐 추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세트를 거의 하지 않고 올 로케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취조실이나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다 실제 건물을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을 다시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하고 미술 세팅을 하려니까 그 건물은 다 사실은 지금 쓰지 않는 폐건물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건물들에는 모기, 쥐, 뭐 바퀴벌레, 벌레 뭐. 예. 그때 저희가 암수살 촬영하다가 여름인데 그 알다시피 이렇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이렇게 버려진 이런 폐건물은 굉장히 한기가 굉장히 엄청나죠. 강하잖아요. 예. 지성규 씨가 그때 저녁 늦게까지 촬영을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한기가 굉장히 뼈가 시릴 정도로 이렇게 여름인데도 그런 장소도 좀 오래 하다가 그날 밤 실려가더라고요. 둘 다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 그렇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가장 공감한 분이 김윤석 씨네요. 왜들 그렇게 자, 제가 좀 나요. 성경은 제가 암살인 이외에도 한 작품을 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또 아팠어요. 아이고야 이 자리에도 없는데 지금. 두 작품을 했는데 성경이랑 술 한잔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뭐 어디가 진짜 심각하게 아파서 뭐 술 먹을 수 없다. 정말요. 저는 성경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저희 진성규 씨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면서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촬영한 암수살인의 현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진짜 부산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촬영하다 보면 유대감이 엄청나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서로 그냥 각자 방에서 그냥 이렇게 뭐 예. 우리 김윤석 씨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후배 배우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에 주지훈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까지 만났던 후배 남자 배우분 중에서 가장 키가 커요. 가장 키가 크다. 예, 하정우 씨 183, 강동원 씨 186, 주지훈 씨가 187, 8 정도. 네, 최고의 그 장신이다. 당신 범인을 쫓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거 말고 뭐 없나요? 네. 몸이 약하다는. 몸이 약하고 키가 크고 몸이 약하고. 이건 뒷말이 아니라 좀 제가 그 드라마 사실 옛날에 주지훈 씨가 했던 드라마를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상어? 마왕? 네, 마왕이라는 같은 예, 감독님. 제가 출연했던 그 PD 분하고 같은 감독님이셔가지고 그 마왕에서 주지훈 씨를 보고 제가 저 친구 굉장히 매력적인 연기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암수살인에서 이렇게 그 미묘한 어떤 어두움과 밝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스틸이나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뭐라고 해야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정들이 막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이 강태호라는 캐릭터에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배우로서는 주지훈 씨가 정말 저격의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주지훈 씨가 점점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나서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말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주지훈 씨? 몸이 약하다고. 몸이 약하지. 그래서 좀 이제 체력을 키워서 작품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배의 바람이 함께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스틸 한 장만으로도
그 아주 미묘한 표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게 주지훈 씨인데, 참 반대로 주지훈 씨는 그동안 많은 형님들과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지훈 씨는 정말 형과 함께, 신들뿐만 아니라 형과 함께 했을 때 정말 그 브로맨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어내시는데, 이번 형 어땠나요? 제가 사실은 선배님은 형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냥 제가 뭐 홍길동이 아닌데 형을 형이라고 네, 부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뭐 나쁜 의미의 위압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거대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리고 좀 실제로 연배 차이도 좀 있고 해서 선배님이라고 항상 부르고 있고, 근데 저는 선배님 작품을 당연히 다 보면서 자랐고, 제가 갓 데뷔했을 때 제가 류덕한이라는 배우랑 되게 친해요. 네. 네, 천하장사 마돈나 영화를 영화관에 보러 가서 제가 사실 살면서 제일 처음으로 영화관 스크린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압도되는 경험을 처음 네. 했던 게 선배님이세요. 유독한 씨가 뭐가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덕한이는 귀여운 캐릭터였어요. 이렇게 압도하면 여기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선배님 만나서 뭐 좀 사적인 얘기죠. 제 술자리라고 해서 다 여쭤보고 막 그런 상황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되게 좋은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맞아요. 네. 정말 좋은 호흡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약간은 어색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형이라고 해보신 적이 없죠. 이 자리에서 한번 윤석인 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색하실 수 있지만, 자, 주지훈 씨. 영화 속에서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한번 조심스럽게 불러볼까요? 형. 직접 마주보고 한번. 자, 왜 그랬어요, 정말? 아니 제가 정말 너무 불러보고 싶지만 못 불러봤다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 그 김윤석 씨가 지훈아 한번, 예. 진정한 브로맨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준 씨 준비되셨나요? 네. 자, 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이 형 사랑합니다. 이제 술도 하고. 몸 챙겨라. 예. 아, 감독님 좋으셨겠어요. 이 두 분의 호흡을 보니까 감독님이 참 촬영하시면서 좋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도 세상에서 제가 첫 번째 관객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두 분의 연기를 보면서 미친 사람 저 혼자 막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그런데 두 분의 연기 호흡을 보면 용호상박이다. 그렇죠. 찾아서 이 보면 네, 범과 용. 그게 뭐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고, 우리 김인석 선배님은 현장에 딱 걸어오시면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진짜 호랑이의 눈빛을 굉장히 닮았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지훈 배우는 선배님 말씀하신 키가 일단 피지컬이 크잖아요. 기럭지도 크고, 그래서 건들거리면서 능청거리면서 능글맞게 웃는 모습을 보면 한 마리 용 같기도 하고, 두 분이 접견실에서 그런 연기를 주고받을 때는 진짜 용호상박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렇게 평소에 서로 이렇게 후배는 선배님을 되게 존경하고 선배님 애정하는 관계인데, 영화 속의 구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두 분이 딱 나타나면 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그 사이에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극속이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달을 때 마지막 접견실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정말 그 팽팽하게 당겨지는 활시 같은 긴장감, 그런 텐션 때문에 우리 현장의 스태프들이 되게 조심했던 기억이 나요. 저 영화의 굉장히 백미 같은 장면 중에 하나고, 두 분의 연기 호흡은 정말 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호상박. 지금 뭐 긴 설명 없이도 느껴지는 바고, 두 분이 만들어낸 시너지와 팽팽한 긴장감, 직접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암수살인에는 정말 매력을 갖춘 배우분들, 판도라와 숨바꼭질의 문정희 씨, 그리고 범죄도시의 진성규 씨, 좀 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함께 오늘 못하셨지만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그럴까요? 우리 문정희 씨가 연기했던 검사 역할은 이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역할이었고, 이 캐릭터는 사실 두 사람의 대결을
감정 없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됐고 그러려면 좀 더 냉철한 시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시선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 선배님의 그 독보적인 아우라 앞에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검사가 필요했는데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만한 배우가 제 머릿속에서 숨바꼭질에서 그 파워풀한 연기를 선보였던 문정희 씨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문정희 씨가 정중하게 좀 부탁을 드렸고 시나리오를 읽으셔 문정희 씨는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영화 속에 굉장히 큰 역할을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진성규 배우는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PD하고 대학로에 연극 한 편을 보러 갔는데 그 무대에 있던 한 배우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에너지도 좋고 뭐 이 보이스도 좋고 눈빛도 좋고 그다음에 본인만 가진 어떤 특유의 호흡들이 느껴져서 저 배우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대 뒤에서 인사를 나눴는데 또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랑 완전 다르게 따뜻함, 선한 모습들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조영사는 외롭게 수사하고 있는 형민을 지지하고 일정 부분 후원하면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조력자 같은 역할인데 진성규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함이라던가 선함이 저희 조영사 캐릭터에 잘 맞아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영화를 완성한 그 사이에 너무 훌륭한 작품의 멋진 연기로 많은 대중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영화에 좀 도움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극 무대에서 먼저 알아봤던 그 선구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김윤석 씨, 이 관객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네, 형사물이라는 게 사실 영화 장르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또 쉽게 또 만들 수도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정말 좀 이 범인이 체포가 되고 이 범인을 기소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고 그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기까지의 이 과정이 일반 영화라면은 영화는 범인을 체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범인을 체포했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부분을 우리가 그걸 온전히 그걸 다 찾아내고 밝혀내야지만이 이게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주 안점을 두고 이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가슴속에 담아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부터가 다시 시작되는 맞습니다. 그럼 감독님 이번 굉장히 이제 암수살인을 한국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뤄지는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나요? 제가 이 암수살인이라는 이 낯설고 생경한 단어에 마음이 열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한 형사의 열정과 집념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특징상 살인범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놀아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만류하지만 이 형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죠. 살인범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목적을 뛰어넘어서 살인범에게 희생되기 전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한 형사. 이런 형사가 있어서 참 우리에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멋진 형사를 영화 속에 오롯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담아낸 거 선배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애초에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고 한 사람 그 자신의 본분을 지켜내는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정화되고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저희 영화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형사와 살인범의 이야기지만 단순히 형사 살인범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알레고리가 느껴지는 좀 더 깊고 넓은 영화로 자기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투영되고 확장돼서 소비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궁금증 더욱 커지셨을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왼쪽에. 네.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아수라에서 주지훈 씨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김윤석 씨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형님과 태호 역할에 꼭 우리 김윤석 씨와 주지훈 씨였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우리 윤석 선배님은 사실 저희 선후배 감독님들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뭐 제가 일선의 형사들한테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형사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있잖아 김윤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선배님께 드렸던 건 아니고 이 형사만이 가지는 어떤 따뜻함, 피해자를 쫓고 있는 그 눈빛 속에 표현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김윤석 선배님이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각인되었던 어떤 강렬했던 이미지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형사의 캐릭터를 맡겨서 좀 저 영화를 빛내고 싶었고요. 우리 주지훈 배우는 제가 아수라 영화를 좀 나중에 보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 문선모인가요? 네. 그 안에 내재된 선배를 뛰어넘는 어떤 한순간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영화를 보면 백반집에서 선배 정우성 씨의 어깨를 툭 치면서 넘어가는 그 연기가 정말 좋았고요. 그 안에 있던 욕망도 궁금했고 이 태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층적인 인물이고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배우가 해주면 정말 신선하겠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한 2만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선배인 우리 제작자인 곽경택 감독께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많은 선택들 중에 제가 결정한 선택 중에 우리 주지훈 배우의 선택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번 영화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또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석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형사 캐릭터의 좀 다른 점을 앞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좀 연기적으로 또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나 좀 뭐 어려운 점이나 뭐 다른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윤석 씨? 이제 이 범인을 대하는 이제 저의 모습은 저도 나름대로의 작전을 이제 세워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범인을 뭐 추격하고 카체이싱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 있는 범인에게 면회를 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짓말 같으면서도 그걸 또 더 캐내기 위해서는 또 동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마치 친구같이 굉장히 자기의 그러니까 한풀이 같은 것들을 들어주고 마치 같이 놀아주고 심지어 또 뭐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하면서 누가 보면 오해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날카롭고 예민한 어떤 그 형사의 그 모습은 뒤에 싹 완전히 감추어야 되고 근데 또 주변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형사에게 구걸을 해서 또 형사를 패가망신시키는 케이스들이 또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형사한테 어떤 사건이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당신 이 사건을 해결해서 1계급 특진을 해라.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구슬리다가 결국은 그 범인에게 말려들어서 진짜 패가망신하는 형사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러니 이 형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카운셀러 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웃고 또 기분 나쁘게 만들면 또 입을 닫아버리니까 달래고. 계속 달래고 구슬리고 웃고 원하는 거 주고 이러면서 또 겨우 하나 빼내면 또 거기다가 또 퍼즐 조각을 맞춰서 추적을 해보면 거짓말이고 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또 그 사람을 다 찾아다녀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녔는데
안 죽고 살아있고 예, 그 살아있는 사람이 또 걔의 말을 왜 믿냐고 또 왜 걔가 하는 말을 믿냐고 그러니까 이 형사도 굉장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이 수사를 해 나가는 모습이 제가 어떤 여느 그 형사 영화나 이런 그 장르적인 어떤 이런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기도 하지만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또 이 영화의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쪽입니다. 중앙이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지훈 씨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나쁜 놈의 전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가 실화 기반이고 아무래도 실존 인물이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연기할 때 접근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봤다거나 어떤 그런 식의 선택도 궁금하고요. 또 관객들한테는 이 장르가 어떻게 보면 다소 익숙할 수 있고 또 살인범이라는 캐릭터도 앞서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캐릭터 구축법이랄까 차별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고민했고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난 한 몇 년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뭔가를 아주 혼자서 골똘히 혼자 고민해서 창조를 해나가기보다는 뭐 실화라든가 아니면 완전한 SF라든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작가로서 쓴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의 준비를 하시고 해서 제가 뭐 따로 그걸 찾아보거나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상세한 설명과 또 취재하신 자료.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부담은 실존 인물에 대한 부담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말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친구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저 친구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에 고민해서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 영화가 어떤 톤 앤 매너가 리얼리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그 캐릭터라는 걸 반추해서 감독님과 다 상의해서 노메이크업이나 이런 룩도 완성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현장에 형사님이 한두 번씩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에 이제 선배님과 감독님과 저희 스태프들을 신뢰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 전날 예습을 하고 현장에 좀 일찍 가서 복습을 하고 또 수업을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 어떤 그 현장에서 주고받은 라이브함은 살리되 갖고 있는 것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었는데 확실히 그 실제하는 형사님이 현장에 오시는 날은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고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형사님 오셔서 그 쑥스러움을 갖고 여러 테이크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형사님께서 되게 그 캐릭터가 굉장히 흡사하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더 또 열심히 하게 예. 되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살인범들이 있었고 주지훈 씨도 이제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분명한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안 하던 거를 하다 보니 이게 자칫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되려. 네네. 근데 곽혜택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제가 사투리를 한 달 넘게 열심히 하다가 자신감이 딱 붙은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것 같다는데 감독님이 딱 그러셨어요. 자, 이제 시작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쓰는 사투리는 좀 고등교육을 받고 그런 그 대인관계들을 원활한 사람의 사투리고 이제 실존 인물인 저 사람은 굉장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이제 사회와도 단절도 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합쳐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투리도 막 지방색도 막 가끔 섞여.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어떤 대사는 뭐 밀양색도 좀 섞여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좋습니다. 이 기본기를 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그 캐릭터가 됐던 그 과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끝인사, 그럼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이제 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저희 영화가 또 가을에 좀 찾아가는 영화이기도 한데 가을이 저희 영화랑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핫하면서도 굉장히 그 여운이 긴 가을의 느낌이 드는 영화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진 씨. 아, 네. 저희 영화가 어떤 관객분들께 어떤 극적인 영화로서의 어떤 뭐 긴장감이나 재미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고 싶고요. 근데 그런 극적인 재미와 어떤 긴장감 안에 또 결국에는 지금 감독님과 저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런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가을에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영화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희 영화는 두 배우분들의 명연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을 주실 거니까요. 영화가 개봉되면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 자, 저희 무대 정리 빠르게 하고요. 포토타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훈 씨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장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늘 의상 굉장히 멋집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마 주지훈 씨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불가란 말은 이분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죠. 김현석 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형사분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요. 정면 위쪽 김윤석 씨입니다. 자, 김윤석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주지훈 씨 다시 모십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날카롭게 대립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너무나 아까 보셨죠? 훈훈한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에 형사와 살인범으로 만났는데요.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고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이 굉장히 대립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대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맞대고요. 강렬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손을 좀 맞대주시겠어요? 네. 아, 그렇게 맞대는 겁니까? 네. 아, 역시 우리 주준 씨가 만두 이후에 또 새로운 맞자면서 좋습니다. 어깨 동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고요. 세 분만 계시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수살인을 외치겠습니다. 범죄실학원 암수살인 파이팅! 네, 이것으로 암수살인 제작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 같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수살인 제작곡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 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암수살인 개봉하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박경림이었습니다.